이 내담자의 또 다른 특징은 심하게 공격적으로 점유된 정성기적, 성기기적 목표를 다소 미묘하게, 다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요령 없이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비합리적으로 요구하고 조종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말한 대상을 평가절하하는 경향도 관련된다. 타인을 조종하려는 욕구는 또한 환경을 통제하려는 방어적 욕구에 상응한다. 이것은 공격적 자기상 및 대상의 투사와 관련된 더 원시적이고 편집적 공포가 떠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을 통제하고 조종하며 평가절하하려는 노력과 타인을 이용하는 데서 오는 욕구가 직접적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이들 대부분은 환상으로 철수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재창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이 모든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환상에서 보호적 철수와 만족은 피상적으로 상당히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경계선 성격 내담자에게도 나타난다. 이런 내담자는 자신의 역량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상적으로 상당히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열등하게 느낄 수 있다. 열등감과 불안정감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타인, 일, 그리고 삶, 일방과의 관계에 대한 더 현실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종종 자신의 단점과 결점에 대한 실질적 자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깊은 수준에서 열등감은 종종 방어적 구조를 나타낸다. 인상적인 것은 종종 불안정과 불확실 이면에는 전능, 환상과 부인에 기초한 일종의 맹목적 낙관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담자가 원시적으로 좋기만 한 자기상과 대상상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이용하고 만족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깊은 감정인데 이것은 고전적으로 이런 내담자의 나르시즘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이들의 나르시즘은 단지 외부 대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원시적 대상과 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나쁜 자기 대상과 대상상 그리고 나쁜 외부 대상에 대한 방어로 사용되는 이상화된 자기상과 대상상의 원시적 융합을 재상현한다. 열등감은 종종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숨기고 있는 이차적 표면층이기도 하다. 융합을 재상연한다라고 하는데 융합을 재상향한다. 오케이. 중요한. 그걸 이차적 표면층이라고 하면 이차적 정서랑 또 다른 그 어떤 표상을 얘기하는 건지 음,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대상관계 이론이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안에 나쁜 대상들이 있고 좋은 대상이 따로 있고 이게 표상의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대상관계 이론 얘기하면서 그 자아심리학을 들으면서도 궁금했던 게 이게 오브젝트가 익스터널 오브젝트하고 인터널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우선 대상이라고 할 때 보통 이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잘 구별해서 안 써요. 외부 대상과 내부 대상.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대상과 내부 대상이 서로 투사와 내사를 통해서 계속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고착된 내적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외부 대상은 한 사람이에요. 외부 대상을 한 사람인데 이 외부 대상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내적 대상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내적 대상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두 개란 말이에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근데 오래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좋은 어느 때 체험했던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좋은 대상도 수없이 많은 대상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대상도 아주 나쁜 대상이 있을 수 있겠죠. 체험에 따라서 형성된 거라고 한다면. 그런데 심플리파이해서 그냥 외부 대상은 한 사람인데 내적 대상은 둘이라고만 본다면 우리 외부 현실에 있는 대상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 내담자의 아내는 특히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멜라닌 클라인이 얘기하는 우울적 자리에 가기 이전에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을 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론을 얘기하죠.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이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나쁜 굿 브레스트, 배드 브레스트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대상의 분열에 대한 얘기, 대상의 분열이라기보다 처음부터 통합이 안 된 상태. 그래서 이 내적 대상인데 문제는 여기서 멜라이카는 주로 나쁜 대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론을 이제 전교하다 보면 대상만 분열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분열이 있는 거죠. 분열된 자기 이상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페어밴 같은 분은 정교하게 분열된 자기 상을 얘기를 하죠. 센츄럴 이고가 있는데, 중심 자아가 있는데, 리비디널 이고라고 하는 분열된 자아가 있고, 엔티 리비디널 이고라고 하는 이고 자체가 분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고 자체, 여기서 이러한 이론들, 대상관계 이론들 속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이 컴버그는 자기 목적에 맞게 지금 아주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렇지만 또 심플리파이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쁜 자기상과 대상상, 이게 원시적인 대상관계라는 얘기예요. 또 좋은 대상상과 좋은 자기상, 이것이 원시적 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나쁜 자기상과 대상상, 그리고 나쁜 외부 대상에 대한, 그래, 원시적인 대상과 어린아이가 처음 경험했던, 과거에 체험했던 아주 나쁜 대상 관계에서 온 것들인데, 그들은 나쁜 자기상과 대상상, 그리고 나쁜 외부 대상에 대한 방어로 사용되는 이상화된 자기상과 대상상의 원시적 융합을 재상현한다. 이 말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 학자들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여기서 원문대로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서 narcissism 얘기를 하고 있는데, their narcissism does not represent simply a turning away from external objects, but the activation of primitive object relationships in which they reenact a primitive fusion of idealized self and object images, defensively used against the bad self and bad objects and the bad external objects. Feelings of inferiority frequently represent a secondary surface layer hiding the narcissistic character traits. 여기서 이제 대상관계 이론을 컴버그가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대상관계 이론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접하기 어려운 게 외부 대상과 내적 대상 구별을 잘 안 하는데, 여기서는 컴버그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쁜 자기상과 나쁜 대상상, 달리 말하면 나쁜 자기 이미지들과 그리고 나쁜 대상 이미지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이미지가 있고 나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자기 이미지나 나쁜 자기 이미지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셀프 이미지와 나쁜 대상 이미지들. 우선 내적 대상과 외부 대상인데, 엄마 나빠. 그런데 그 안에 나쁜 엄마가 있어요. 그 나쁜 엄마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쁜 엄마 이미지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쁜 자기상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자기상이나 나쁜 대상상이나 혹은 외부에 있는 나쁜 대상은 항상 자기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외부 현실 세계와 내적 세계를 다 지금 설명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미지 중에 좋은 자기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상화된 자기, 나도 힘이 있는 아주 누구보다도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빠도 힘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대상상과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상상, 이상적인 자기상을 모아서 이것이 융합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가 구별이 안 되는 상태로 또 가는 거죠. 이게 자기적인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여기서 퓨전이라고 써요. 원시적인 퓨전 오브 idealized self and object images. 그러니까 자기를 이상화된 자기와 이상화된 대상이, 이게 코드 이론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대 자기와 이상화된 대상, 이게 코드의 이론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의 발달 과정에서 거대 자기가 있고 또 하나 이상화된 대상이 있는데 이것이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재융합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다시 회귀한다는 게, 이게 그 상태는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도 힘이 벅차니까 이상화된 자기상과 이상화된 대상상이 합치면 이 두 가지가 융합되었을 때 그러면 모든 악귀를 쫓아낼 수 있잖아. 나쁜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이 대상관계 이론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정교하게 설명해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관념으로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애써보다가 힘들면 철수하잖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약하면 자아의 원시적이고 비현실적인 자기상은 자아의 원시적이고 비현실적인 자기상이 지속되어 매우 모순된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통합된 자기 개념이 발달되지 않는다. 대상상 또한 통합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대상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쁘기만 한 자기상과 대상상을 계속적으로 투사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협적인 대상세계를 연구한다. 그래서 나쁘기만 한 자기상과 대상상을 계속적으로 투사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협적인 대상세계를 연구한다. 대상세계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실제 대상이 아니고 쪼개진 대상이죠. 나쁜 대상 관계. 자기상도 아주 위협적이고 대상상도 위협적이니까 대상 관계가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에 대항해서 좋기만 하는 자기상이 방어적으로 사용되고 과대망상적인 이상적 자기상이 형성된다. 자기의 좋기만 한 자기상인데 이걸 아주 과대망상적인 이상적인 자기상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거대한 힘을 가져야만 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심리 내적 혹은 외부 대상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담자는 자신의 역량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상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열등하게 느낄 수 있다. 열등감과 불안정감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타인, 일, 그리고 삶 일반과의 관계에 대한 더 현실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일 수 있고 또한 종종 자신의 단점과 결점에 대한 실제적 자각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건 보통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더 깊은 수준에서 열등감은 종종 방어적 구조를 나타낸다. 인상적인 것은 종종 불안정과 불확실성 이면에는 전능환상과 부인에 기초한 일종의 맹목적 낙관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담자가 원시적으로 좋기만 한 자기상과 대상상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되어 또한 이용하고 만족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깊은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고전적으로 이런 내담자의 나르시시즘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은 단지 외부 대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원시적 대상 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분이 심리 내적으로 잘 설명해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어서 잘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까 재상현이란 말은 리이넥트먼트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란 현상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원시적 융합, 프리미티브 퓨전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화된 자기상과 이상화된 대상상이 하나로 되면 어떻게 돼요? 연합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상하고 대상상이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죠. 자기와 대상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자기고 엄마도 자기잖아. 다 자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싸울 때 우리 아빠는 경찰이야, 우리 엄마 선생님이야 하면서 얘들은 자기하고 이거 구별 안 하려고, 그래서 이거 힘을 보태서 자기를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대상상과 이상적인 자기가 힘이 없지만 자기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쳐지는 것은 이분들이 외부 세계에 있은 나쁜 대상들과 그리고 자기 심리 내부에 있는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는 나쁜 대상상과 나쁜 자기상들, 이런 것들로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힘센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거대한 이상적인 자기, 거기에는 자기 혼자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와 주위에 있는 이상적인 대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열등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이게 표면적인 거고, 그 열등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는 오히려 거대 자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기애적 성격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이상화된 자기상과 대상상이 합쳐진 거대 자기가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열등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 열등감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힘이 없다고 느끼는 표면적인 것 밑바닥에는 세상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자기가 따로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1차적이다 2차적이다 하는 것 자체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열등감을 느꼈다고 봐도,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이 만났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열등감으로 보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 인피리어 오리티가 실제 그 사람의 인피리어 오리티인지, 상담자가 인피리어 오리티가 있다, 저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 보인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건 표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거대 자기가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 있는 자기애적 환자들의 경우에는 거대한 자기상, 대상상과 자기상을 다 합쳐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세상에 대한 디펜스라는 얘기죠. 두려운 세상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어떨 경우에는 아이들이 캐런 로나의 얘기대로 하면은 아이들이 자기의 좌절이 심하고 자기의 트루 셀프를 실현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떤 아이는 순종적으로 대상이 원하는 자기가 되어줌으로써 그 환경에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투쟁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수하는 형인데, 이 철수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열등감 때문에 철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철수한 이면에는 자기의 판타지 속에서는 자기는 거대 자기로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거대한 어떤 힘 있는 자기로 자기가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들, 나쁜 사람들, 나쁜 형제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너는 바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라고 괴롭히고 있는 대상이나, 이건 자기 안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여기 멜라니 클라인이 하는 배드 오브젝트에는 저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공격하니까 이 귀신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래서 디펜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디펜스하는 것은 이 세계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이 세계에 없는 아주 이상적인 자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이상적인 부모상까지 다 합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거대한 나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변에 있는 대상까지 다 합쳐서 자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융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리이넥트먼트라는 거예요. 다시 재융합하는 거죠. 원시적인 융합인데 어린 시절에 했던 그 원시적인 융합을 여기서 다시 또 원시적인 그런 융합을 하게 된다는 게 그 리이넥트먼트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재상현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했던 것들을 또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이넥트먼트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 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